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비태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영길 대표는 김정은 레짐의 대변인일까요? 둘째, 에어비앤비가 아프간에서 오는 난민 2만 명에게 무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셋째,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휴가 감소로 국내 캠핑 휴가가 늘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북한은 남침 능력이 없다라고 한 말이 미국 국무부를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송영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진위가 무엇일까요? 그런 말을 해서 국민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두뇌를 설득하려 하는 걸까요? 미국의 소리방송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VOA에 최근 북한의 열악한 무기 실태를 들며 남침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한국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군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북한은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모든 무기 체계는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국무부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송 대표의 북한 전력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기 체계가 낡았다는 송영길 대표의 주장과 반대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지난 두 차례의 열병식에서도 탱크와 화포, 방공 시스템 등 많은 새 무기들을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전라도 태생이라고 해도 송영길의 판단 능력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지능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공산당 수준입니다. 어떻게 인천시장까지 하고 국회의원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미 공산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한간의 이야기가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한국 국민 중에서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표를 의식해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3월 9일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몇 달 더 가만히 계시면 그런 사회로 완전히 들어갈 것입니다. 박수치며 환호하실 분들의 모습이 연상되어 모닝 커피 맛이 떨떠름한 오늘 아침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여행객들과 방 여유가 있는 집 소유자들을 묶어주는 숙박회사 에어비앤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난민들에게 머무를 곳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약속한 인원은 2만 명까지로 정부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비앤비 최고 경영자는 프로젝트가 오늘 시작될 것이며 회사가 숙박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제스키는 트위터에서 오늘부터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무료로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숙박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지만 호스트의 관대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발표 내용으로 보아 소요 예산의 일부는
방 임대인도 일정 수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올해 초 2,500만 달러 규모의 난민 기금을 출발시켜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이와 관련 광고의 말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가족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적절한 사람들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다른 곳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이주와 재정착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이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기 바랍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인들의 선호하는 여름 휴가지는 지중해, 서아프리카 섬, 중남미 섬들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여행 제한 조건이 많아지면서 영국 내의 바닷가를 찾는 휴가 손님들이 많아졌는데요.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의 분석에 따르면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팬데믹 발생 이전 2019년에 비해 8월에 주당 평균 300파운드를 더 지불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호텔 등의 숙박시설만이 아닌 주변의 캠프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도합니다. 런던에서 1시간 반 거리의 브라이튼 바닷가는 평균 숙박 임대료가 2019년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게 오른 해변 리조트 중 하나입니다. 한편 프랑스 해안에 있는 저지 섬의 경우 세인트 헬리어 숙박 요금은 2019년에 비해서 76% 증가했으며 런던 남부의 해안 도시 라임 레지스는 7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쪽 해변이 보이고 거대한 산정 호수가 있는 중북부 지방의 산악지역 윈드미어도 증가폭이 80%가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수요가 많아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 여행업종과 숙박업소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막상 수요가 생겨나니까 업소들은 적합한 사람을 구인하기가 어려워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비용의 상승을 말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비용까지도 올라서 업소 주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